자, 안녕하세요. 지금 오전인데 펩트론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그전부터 제가 좀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펩트론이 주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커졌고, 그리고 코스닥 150이고, 그리고 펩트론 종목이 비만 섹터를 끌고 올라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죠. 비만 섹터는 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있고,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면 코스닥이 또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펩트론 종목이 하염없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한 주가 상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 기술 이전하면서 수출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긴 하지만 그게 지속성을 갖는지는 좀 의문을 또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차트를 보면 누가 봐도 세력주 형태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등 나왔다가 흔들었다가 급등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이 가장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정말 많이 흔들면서 결국은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말 이쁜 그림으로 가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정도로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면서 올라가게 되면 거래대금이 필연적으로 더 많아져야 됩니다. 이전에 거래대금이 2,500억 정도 위에는 금방 올라와줬고, 그리고 많게는 5천억 정도도 발생했어요. 하락할 때이긴 하지만 어쨌든 3천억 정도는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대장주이기도 하고 올라갈수록 규모가 커져서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차트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한가에 대해서, 하한가도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 수 없는 하한가가 있고요. 이제 장이 끝나고 나면 어떤 소식이 들릴 거예요. 세력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하한가, 왜 떨어지는 거지? 라고 모르는 하한가는 장이 끝나면 어떤 공시가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난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미리 알고 정보를 알고 세력이 던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종류의 하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복 가능성이 있는 하한가는 HLB 같은 하한가예요. HLB는 FDA 승인에서 보류 상태가 나왔죠. 거절이 나왔단 말이에요. 공정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중국 공정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라 라고 해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한 번 더 거절났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나락간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다시. 그러니까 그런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HLB가 만든 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펩트론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죠. 1112랑 이제 계약하기로 한 대상이거든요, 미국 기업.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회사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제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판단하시고 봐야 하는데,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 전에 주가를 올렸던 이런 거래대금이 없는 것도 굉장히 수상하고 인위적이라는 거죠. 인위적이고 마치 개미를 꼬실 것처럼 신고가 행진과 랠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이 정도 올라가면 거래대금이 그래도 못해도 2천억 정도는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규모가 작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유통 비용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수상하다는 거죠. 자, 이제 하한가가 풀리게 되면 그제서야 거래대금이 엄청 터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그런 말을 책에 쓴 적이 있거든요. 세력들이 하한가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한가가 풀리고 나서 거래가 터져요. 급락하면 주워 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가 터져요. 보시면 여기도 하한가 가까이 갔을 때 거래가 터졌죠. 엄청 터졌죠. 이런 거래를 이용해서 이때 매집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고점에서는 뭐예요? 이때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점에서는 매도하기 제일 좋은 게 롱바디 음목 만드는 거고, 저점에서도 매집하기가 좋은 게 급락 만들어서 악재 만들어서 사람들 팔게 만들고 본인들이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만약 보게 된다면 지금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유발해서 매도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유 없는 상한가는 없고 이유 없는 하한가는 시장에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몇 번을 언급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아마 매수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계속 사실 불안하다라고 얘기한 걸 한 두세 번 정도 불안하다고 언급을 좀 종종 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나 이제 급락했다고 해서 매수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이 말씀 또 드릴게요. 이제 그래도 물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HLB 사태처럼 지금 어쨌든 본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기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 자체만으로 운영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매출이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투자자들이 이탈하면 곤란한 회사예요, 사실은. HL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주주들을 그렇게 달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주들이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들에서 하는 말을 완전히 다 믿을 수는 없고, HLB 사태가 대표적이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당장에 노출되는 문제가 없다면 HLB처럼 펩트론도 그렇게 약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HLB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요. 근데 펩트론이 HLB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떠한 탈출 기회를 줄 때 좀 안전하게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금 비율을 늘려가는 게 안전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회사 말을 믿지 마시고 본인이 안전한 판단을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펩트론은 하한가가 있고 어떤 악재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고점 돌파하는 건 그건 미지수죠. 힘들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상법 개정 종목이나 지주사 종목들이 오르지 않았다면, AI 종목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대통령이 바뀌면서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좀 무마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상 마칠게요.